네, 안녕하세요. 엠브입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가 좀 올랐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뭐 반성하고 트럼프하고 관계를 좀 뭐 다시 정상화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뭐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고 또 불협화음이 나올 것 같고, BBB 법안에서 전기차 부분 어떻게 될 거냐, 뭐 수정을 좀 할 거냐, 테슬라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걸 좀 고민해보고, 실제 이제 한국 그 배터리 기업들도 약간 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이제 강한 임팩트가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주가는 이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요 60일선을 좀 중요시 보는 편인데요. 여기도 포스코 퓨처엠 보면 61선을 못 내고 계속 내려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거를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120선까지 이제 붙어버렸는데,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이 주가 변동에서 이렇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은 수급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당위성, 내러티브가 부과되면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죠. 보통 이 내러티브는 상단에서 붙게 됩니다. 뭐 밑에서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러티브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안 막히죠. 먹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보면 여기 60선을 오늘 지금 이제 돌파하고 있습니다. 10만원 회복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60에서 한 번, 요거 이제 가지도 못했고, 여기 돌파했지만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올 수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보면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거 뭐 종목별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SDI가, 수주가 이제 조금 하나 둘씩 나오는데, 자, ESS입니다. 요, 최근에 보면 어떻든 삼성 SDI가 지금 뭐 유중도 뭐 성공을 했고, 유중 물량이 이제 대차로 해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 SDI 투자로 보면 그런 건 있는데 어떻게 될지 16일날 아마 상장될 것 같은데 상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중 물량이요. 자, 여튼 여기 이제 보면 수주 관련해서 미리미리 좀 알리려고 하는 것들은 좀 변했습니다. 요거 지금 보면 테스볼트 사례가 요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 이전부터 언급을 좀 했었고 이제 요 유럽 최대 사업용 ESS 기업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라는 거를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이런 기사는 이제 SDI에서 이제 그 조율한 거죠, 아예 처음부터. 이런 활동이 많아져야 되고 임팩트를 가지려고 하면 전기차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미국 공장 가동률 관련된 이야기, 스텔란티스도 어떤 전기차가 지금 스타트해서 팔리기 시작하는데 꽤 많이 팔리지는 않는 걸로 보이죠. 그게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신규 수주가 필요하죠. 신규 수주 같은 거. 어떻든 SDI는 고성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가 경쟁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SBB도 LFP가 아니고 이게 이제 고성능 ESS입니다. 1.5 이렇게 되면 더 고성능이거든요. 1.0을 공급한다 라는 거. ESS 용도는 전력용이면 LFP가 가격이 싸야 되고, 고성능 쪽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고밀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냉각도 돼야 되고 크기가 작아야 되고, 서버 같은 데도 보면 그 도심 근처에 있으면 또 땅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ESS도 고성능이 되어야 돼요. 그 시장은 뭐 하여튼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 자, ES 수주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SDI.
자, 트럼프가 사실은 지금 계속 요 트럼프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한국 2차 전지가 한 20-30% 하락이 일어났죠. 그거 지금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 처음에 트럼프가 언급한 2차 전지 그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거는 계속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현이 됐다기보다 의도적으로 의도를 계속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전기업 의무화 규제 폐지도 지금 이제 한 가지죠. 근데 아직 서명 예고, 어제 기사인데 이게 또 테슬라하고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전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 지금 보면 거의 내전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그 정치적인 문제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연기되고 뭔가 쳐내가는 안 돼가는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지 이 내러티브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 LA의 뭐 폭동 이런 거도 다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차세대 대통령 나올 후보거든요. 지금 벌써 상황이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하고 관계도 여기 연관이 있는데, 딱 어떻게 판정 짓기가 쉽지 않고,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지금 이전에 BBB 법안도 지금 상원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한 방에 어떻게 이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해결될 수 아니면 반반일 수도 있고,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자,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건데요. 자, 요거는 이렇고, 또 결정이 되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약간 사업에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이 로봇 택시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로 연결해보는 이 과정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봇 택시 나오는 것도 전기차에 대한 유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자, 최근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판매가 안 되는 거, 실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민주당 세력이죠. 전통적으로. 공화당 세력들은 이전에 이제 사실 보면 트럼프가 사이버 트럭 사줬지만 공화당 사람들은 안 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얘들한테 뭔가 판매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어정쩡한 중립을 지키지 않을까, 한동안은. 근데 그게 이제 전기차 판매,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는 유리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되고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걸 보여주게 되면 테슬라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가격 하락은 종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결정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60일로 구매 대금 1급을 1년짜리도 있고 이랬었는데 60일 내로 단축하기로 발표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 지급되지 않는 것까지 다 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실제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BYD가 망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정부가 사더라도 BYD는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나머지 기업들이 무너질겠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고, BYD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금 확보도 있겠지만 이런 지금 상황들을 미리 좀 짜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60일로 정상화해버리면 여기 보면 중국에서 흑자 기업은 BYD, 리오토, 세레스 이 세 개뿐인데 이 세 개 기업들도 BYD는
이 흑자가 난 게 이제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뭐 재고를 이렇게 재무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결국 지금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60일 이내로 하면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파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든 이걸 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에 전기차 가격이 내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BYD가 팔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도 계속.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더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은 공급망 금융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다. 다섯, 여섯 개로 재편될 전망이다는 거죠. 그 미국도 이전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네다섯 개로 재편됐잖아요. 그 전기차 업체만 남아있고. 중국도 이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 여기 이제 중국에도 자료에도 보면 이 지금 번역을 한 건데 60일로 교정 조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정치적인 정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BYD가 다 주겠어요? 안 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살릴 기업만 주고 중소기업들 중에 도산할 기업은 안 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도산시켜버리겠죠. 그런 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BYD 입장에서는 안 줘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GM이 중요한 업체로 지금 떠올랐다라고 보거든요. 그 테슬라가 약간 비껴나고요. 미국 전기차 주도를 GM이 이제 다시 받아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차세대 저가형 전기차를 캔사스에서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요 형태죠. 이게 이제 한국에도 보면, 자, 쉐보레 EV, 뭐 이런 걸로 보는데, 그거보다 크게 좀 작은 걸로 보이고요. 자, 볼트 EV가 25년 말까지 생산하고 이 모델로 바뀌는 거 보이는데,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에는 LFP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LFP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나올 것 같고, 자, 지금 뭐 미국 저가 전기차가 이제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여기도, 요 기사에는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것도 어떻게 될 건지. 일론 머스크는 한다고 했고, 테슬라 내부에서는 못할 거다. 이렇게 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신형 볼트가 더 저렴한 옵션도 포함될 거다. 제가 보기에는 이 더 저렴한 옵션이, 배터리일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일 건가?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될 것 같고, 슬레이트 오토는 그 SK 이노베이션 NCM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문제인지 아닌지. 근데 요 GM의 커트 켈리 그 배터리 부문장은 LFP를 하겠다. 그리고 요 망간계는 아직 딱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조금 걸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가 전기차로 지금 이 GM이 계속 뭐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슬레이트 오토 이제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사업, 이것도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가 전기차들이 꽤 많이 쏟아지고 되는 게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저기 이제 댓글에도 나오지만 미국의 LFP가 이제 삼성, LG 뭐 이렇게 생산이 시작이 될 거고, LMR 파이프라인도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